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미국 경제 지표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나온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해 2021년 초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는 9.6포인트 하락한 65.2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 중 향후 6개월 일자리 감소 전망 항목은 트럼프 취임 후 급등했는데 3월에도 추가로 높아지면서 고용시장 둔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부진한 경제 지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이미 반영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실무회담에서 조건부 휴전 합의가 도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과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추가 상승이 다소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협의 내용에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유 공장과 저장 시설, 석유 가스관, 발전소 등 전력 생산과 송전 시설,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유예해야 하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국영은행을 비롯해 자국 선박과 식품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서방 제재가 해제되고 러시아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 시스템이 다시 연결되어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도 이에 동의하며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미국 주도의 협정은 미국 셔틀 외교의 결과로 향후 곡물, 비료 가격 안정과 해상보험 비용 인하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지 시각 25일 2023년 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진 뒤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재정 건전성 저하를 가속화했다고 진단했으며 수익 대비 이자 지급 비율이 2021년 9%에서 2035년 약 30%로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율의 관세, 재정 조달 없는 감세 및 경제의 심각한 꼬리 위험을 언급하며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 능력 감소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꼬리 위험이란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서밋에서 알리바바 차이 회장은 대형 기술 기업과 투자 펀드 등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서버 기지를 설립하려 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명확한 고객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설되고 있어서 무분별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이 회장은 AI 투자가 미국에서 현재 확인된 수요보다 훨씬 더 큰 수요를 예상하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 발언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도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관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더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관세로 인해서 심리 데이터는 악화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3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네요. 1분기의 끝자락에 와 있죠. 참 트럼프 관세 정책 계속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보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 1기 때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씩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저 어제 또 현대 정현호 회장이 또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죠.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세력가들도 지금 매매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일반 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빼고 이틀이 남았죠. 근데 공교롭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내일 GDP 또 금요일 날 개인 소비질 PC가 있죠. 자, 시장에 또 지금 연이틀 저번 주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제까지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과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서 금요일까지 마감이 될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이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그죠? 또 파생을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GDP 목요일 금요일 PC에 대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많이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오락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GDP와 이번 주에는 PCE 지표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만큼 또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중에 딱 한 번만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마스터님의 노하우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사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3일째 반등한 뒤 내일 GDP와 금요일 PC 지표로 트럼프의 또 GDP와 PC 지표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등을 기다리면서 현재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개장 이후 10시 58분경에는 230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78% 정도 하락한 23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한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 이제 저점을 찍었다, 트럼프 풋은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금요일 날 갑자기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했죠. 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조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결국엔 가만히 보면 지난주 잠깐 돌아가 보면 잠깐 누군가가 또 테슬라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결국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놀란 거죠. 트럼프가 야, 내가 증시에는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는 증시가 아니다. 일단 경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빚을 너무 많이 졌잖아요. 바이든이 일단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일경입니다. 일경. 그러니까 빚이 지금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상환해야 될 게 일경의 일경. 일경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4월 달에 거의 2조 달러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화들짝 놀래서 트럼프가 일단은 주식은 우리한테 1순위가 아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찬물에 시장을 끼얹었는데 야, 예상보다 너무나 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막 뛰어가지고 월요일에 테슬라가 거의 11% 넘게까지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세였어요. 그런 현상이 일적으로 일단 트럼프 풋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가 보는 거는 어떻게 돼요? 트럼프는 임기 4년 동안 계속 관세 정책을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겠다. 왜?
재정 확보, 세수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세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든 단기 채권을 뭐 발행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뭐 바이든 때보다는 좀 줄여가고 있죠. 왜? 일단 줄여야 되잖아요. 빚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결국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다시 돈을 풀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세 정책은 뭘 좀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끈적 스티키하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 근래 어젠가 그저께 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니네 연준 금리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저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 저번에 그랬죠.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를 하고 저 빨리 근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빨리 회복이 될 테니까 조금만 우리 참아보자. 그런 어나운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죠. 자,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선제에 대한 연준이 해라. 안 그러면 니네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자, 연준의 입장에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 뭐 상당히 뭐 금리가 뭐 제약적이다. 뭐 그리고 이번에 금리 동결한 거에 대해서 또 금리 점도표를 상단으로 찍은 위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금리를 동결하고 우리가 인플레가 아직 안 잡혔다는 거 인정을 하고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가는 거는 우리가 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으로 따져서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연준이 같이 따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증시의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자, 내린다는 거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70년대, 80년대 잠깐 또 돌아볼게요. 자, 그때 석유 1차 파동, 2차 파동이 있었어요. 자,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죠. 그래서 금리를 뭐 거의 19% 폴볼 걷때 80년 초반이죠. 거의 20% 가까이 올렸다. 어마어마한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올렸던 설레가 있어요. 왜 이걸 자꾸 파월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번 과거로 넘어가면 자, 2022년 8월이죠. 잭슨홀 밀팅 때 그 전부터 한 몇 개월 정도 얘기를 했어요. 야, 계속 70년대, 80년대 폴 볼커 얘기하면서 그때 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경기 침체가 일단 오더라도 일단 물가는 잡겠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자, 결국엔 뭐예요? 서로 트럼프하고 뭐예요? 파월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결국엔 금리는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는 상황이.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어쩌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제 우리 뭐가 나왔어요? 야, 여기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어제 데이터 나온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어제 CCI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죠. 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되게 그냥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상당히 좀 안 좋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2020년 팬데믹 때 거의 근접해서 와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지금 쌍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역으로 따져서 이게 목요일, 금요일 데이터들이 또 안 좋게 나와준다면 뭐 이거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딱 오른쪽 화면 더 볼게요. 자, 이거는 기대지수예요. 기대지수. 기대지수가 또 80이 딱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이것도 8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떠냐면 더 심각해요. 이걸 데이터 보면. 자, 지금 어때요? 팬데믹 때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뢰도 안 좋고 소비자가 바라보는 기대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선행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어쩌면 트럼프가 보면서 야, 금리 연준 좀 미리 좀 내려줘봐. 나도 룸 좀 만들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뭐 올 하반기 벌써 이제 엊그제가 1월달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마감이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미국의 주요 CEO들이 한 60% 가까이가 그죠? 지금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다. 결론은 뭐예요? 관세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자, 아직은 우리가 3월까지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관세가 정말 우리한테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그걸 느끼는 게 좀 며칠 안 남았죠.
자, 다음 주에 이제 그게 우리한테 와 닿을 거예요. 자, 뭐 어쩌면 미국이 먼저 와 있을 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뢰 지수, 기대 지수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또 오른쪽 또 돌아보면 뭐예요? 워렌 버핏도 계속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할 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네가 이거 하면은 물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게 지금 오합지졸이 되니까 조금 반을 가가면서 해라. 그러면서 아까 또 상호관세 그 얘기했죠. 자, 상호관세란 말이 너무나도 과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쓰지 않을게. 하지만 많은 국가들한테 혜택은 주지 않을게.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엔 뭐 관세는 하긴 하는데 그죠? 좀 더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트럼프 분 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풋이 왔네 안 왔네 지금 저점에 왔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뭐예요? 다음 페이지 보고 오늘의 답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건 GDP입니다. GDP. 자, 아까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기대지수 안 좋게 나왔죠. 그거는 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자, 왼쪽 보면 GDP 나오에서 뭐예요? 4월이면 1분기, 2025년 1분기 GDP가 발표가 되죠. 자, 오늘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8%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 거죠. 확정치. 2024년 12월 확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데이터가 저번보다 그죠?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벌써부터 이거는 확정치니까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가이던스 그죠? 그러면 이거 봐도 지금 마이너스 1.8%인데 그러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향후를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GDP가 변곡점이 되면서 시장에 기대한 어떤 풋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여기도 더 웃기는 거죠. 자, 금요일 날 또 있어요. PC 개인 소비 지출. 자, 개인 소비 지출 저번에 어떻게 됐어요? 3월 FMC 거기 셉에서 얘기했죠. 다 PC 근원이든 헤드가 됐든 다 저번 달 작년 12월보다 더 숫자로 높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틀 연속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면 트럼프 풋은 일단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우리 시청자들 반드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요 두 가지 데이터는 뭐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파생을 하는 사람이나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데이터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제가 전격 회부를 할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참석하시면 내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이틀간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들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GDP 확정치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거나 PC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또 경기 악화나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하락할 수 있는데 또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9개의 지표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만큼 변동성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도로 접근하되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오늘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GDP 얘기한 대로 네. 분명히 결국에는 2025년 1월 달은 벌써 나왔어요. 벌써 마이너스라는 거는 안 좋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분명히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4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뭐가 있나요?
미국 기업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 결국에 기업들 2025년 1분기에 기업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내놓은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은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선반영. 그죠? 나쁜 거는 선반영이 좀 늦고 좋은 거는 선반영 빨리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오늘 좀 지배적이지 않느냐 보고 자, 이 화면도 잠깐 보세요. 테슬라가 그렇게 뭐 지난주 금요일 그죠? 금요일 뭐 월화 엄청나게 뭐 날아가다가 오늘 보세요. 지금 4. 현재 4.70% 떨어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4.6%. 자, 이게 오늘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 자, 빅7 전체도 다 마이너스예요. 파란불이에요. 그죠?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파란불이 미국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어떻게 돼요? 차트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 거죠. 자, 근데 항상 또 변수는 있습니다. 왜? 자, 목요일과 금요일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뭐 우리가 몇 시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지만 갑자기 또가 변동 키워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찬스인데 자, 지금은 올라가기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거 빅7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자, 화면 잠깐 내려 차트 바로 와서 기술적 분석 들어갈게요. 자, 차트 주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트 주봉을 보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자, 월봉은 월초에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자, 주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뭐 그렇게 막 올라가려고 애를 쓰더니 결국엔 어때요? 지금 61선, 요 61선이 빨간 거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왔어. 자, 영망치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캔들 기술적 분석상 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위에서 찍어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5일선 파란 게 5일선이죠. 자, 5일선이 여전히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위로 꺾이지 않는 이상은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제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방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내일 또 한 번 더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몸통이 없는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주 이상한 또 캔들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일봉도 보세요. 일봉도 보면 자, 전일 종가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가만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기가. 자, 요게 3월 7일에 요 자리가 여기서 전일 종가 어제 2048,850이었어요. 여기서 3월 7일에 한번 올라가려다가 밑에서 말아 올렸죠. 말아 올렸는데 결국엔 여기서 저항을 받아줬고 자, 어제하고 오늘 자리 요 자리에서 오늘 확 밀려버린 거예요. 그죠? 확 밀려버렸는데 딱 여기 또 재밌죠. 자, 21선은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럼 21선은 뭐예요? 심리선이죠. 심리선. 심리선이 뭘까요? 자, 우리가 단타 매매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왜 21선이 맹목적으로 이거는 심리선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 단타 매매를 하기 때 21선이 심리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 야, 요 구간에 왔으니까 내가 이익을 보고 있어. 여기서 그냥 팔자. 그게 바로 심리선이에요. 그럼 심리선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리선 뚫리면 어떻게 돼요? 자, 매수로 간 사람들은 오늘 뭐 되게 힘들었겠죠. 자, 매도로 간 사람은 여기 심리니까 여기서 야, 털자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 공부를 더 저하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도 관점 보면은 여기서 한번 심리를 이걸 극복을 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왜? 21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입자리 드려야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오네요. 자, 일단은 30분을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자, 이 검은 게 이제 121선입니다. 121선. 그죠? 자, 벌써 이제 5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60일까지 뚫렸어요. 60일까지 뚫리고. 자, 단타 매매에서 60일까지 뚫려버리면 이제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0일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중기 추세로 넘어가는 하방 추세로 올라가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자, 진입 타협점을 지금 많이 놓쳤어요. 제가 보는 건 이 정도의 기백이면
22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5분 분보 진입장을 두는데 변동폭이 좀 셀 것 같은데 일단 자리는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뭐 밑에 완전 뚫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차피 한 번은 올라온다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가정을 했을 때 어디 한번 올라오냐? 그러면 제가 5분 요 시작점 여기 요 사이죠. 시가 종가가 시작되는 요 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277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다시 올랐다 늘림 무게에서 밀려버릴 경우입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안 올라오면은 오늘은 나스닥 관망하시면서 내일을 위해서 시드를 준비해 키핑을 해놓고 내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왜? 내일 무료 강연회가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정확한 타점에서 또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나스닥 선물 2200포인트까지 열려 있고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은 2277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그때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을 분석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인 타점까지 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골드 선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시죠. 네, 골드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최고가 경신 이후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경 3,036달러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개장 이후 우하향하는 기조 계속 이어지면서 11시 4분경에는 3,020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약 부합권인 0.13% 정도 하락한 3,0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골드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MACD, 윌리엄스 R,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너무 많이 왔죠. 우리 뭐 격언 중에 뭐 그게 있죠. 소문에 사고 유수에 팔아라. 벌써 뭐 골드 뭐 난리가 났죠 지금 뭐죠. 네. 벌써 제가 보기에는 뭐 3천까지 갔다 벌써 왔어요. 왔는데 뭐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끝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다 됐고 이제 쉬어가는 물론 이제 횡보를 좀 할 거예요. 3천 부근에서 상당히 횡보를 하겠는데 결국 고점이 찍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증명해 주는 게 결국에는 차트 지금 주봉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자, 096개 또 주봉 이제 요 캔들도 또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거죠.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3065를 딱 터치를 하고 그죠? 지금 딱 영망치가 나온 상황.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3021이 전일 종가입니다. 여기서 지금 딱 도지형 캔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도지형 캔들이 상단에서 나왔다는 데는 아직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없으나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조금은 여지가 있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해보고 싶고요. 자, 일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여지없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죽을. 자, 요게 이제 3,065까지 갔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그게 일봉상으로 볼 때는 음봉이에요, 음봉. 그죠? 물론 0.09로 마감이 됐지만 야, 여기까지는 과도한 거 아닌가? 시장이 그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고가까지 0.37%까지 올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으나 결국엔 여기서 완전히 내려 꽂으면서 마이너스 0.74, 그죠? 그리고 월화는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딱 3025에 걸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은 어쨌든 지금 약간의 뭐 음봉은 만들고 있으나 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죠? 그렇게 일봉상은 되게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오늘도 일단 매도로 보는데 오늘도 진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거는 딱 하나예요. 이것도 어차피 골드도 이제 관세하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금은 골드보다는 목금은 이제 골드가 그렇게 영향을 조금 덜 줄 것 같고 결국에 4월 2일이죠. 4월 2일. 4월 2일 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골드가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골드 지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너무 내려왔는데 자, 어쨌든 항상 여기는 캔들선이죠. 5일선 캔들 여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자, 재밌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뭐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뭐 그죠? 역 헤드 숄더가 나왔죠. 역 헤드 숄더. 그러니까 쓰리봉이 나왔죠. 이거 참 기술적으로 재밌습니다. 이거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고점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공부하면 또 재밌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쌍바닥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와줬죠. 여기를 뚫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저항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 자리가 어디냐? 3024 정도가 되겠네요. 3024 온스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주면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끝자리가 와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잡거나 여기 고점에서 잡았다면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가 있죠. 근데 거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장으로, 그죠? 2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가는데 3024까지 올라왔다가 늘림 못 받고 저항 받으면 이때 매도의 포지션으로 20에서 30 정도 수익 내고 오늘은 골드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선물의 경우에는 4월 2일 이후에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더 유리하겠고 온스당 3,024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5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우가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베네수엘라산 관세 부과 영향이 지속되면서 1% 넘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15분경에는 70달러도 돌파한 70.01달러 선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경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소진이 됐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1.22% 정도 상승한 69.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8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렌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원유 재고보다는 거시적인 상황이 더 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까 가솔린 재고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줄었다는 건 지수가 이제
상품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은 거의 다 찍었다. 일단은 오늘의 방향은 상승은 맞는데 고점을 많이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주봉을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면 어떻게 돼요? 3월 초에 거의 고점까지 왔어요. 고점까지. 3월 초 고점이 70.19입니다. 19. 그래서 오늘 70을 깨느냐 안 깨느냐의 기로에 서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70은 안 깨고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냐.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오늘은 고점이 거의 다 왔다. 올라가 봤자 맥스 70이다. 네, 그 언저리 될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볼게요. 자, 일본도 뭐 어쨌든 뭐 여기서 각도가 꺾이면서 V자 지금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120에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거의 여기서 120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봉 한번 볼게요. 지니까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여전히 나옵니다. 아직은 뭐 여기서 그 유럽장이 열리고 나서 그저 계속 원웨이로 달려갔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별이 나왔죠. 정별이 나왔는데 결국엔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리에 빠지면서 힘이 좀 약발이 다 했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신다면 고점 더 와 있기 때문에 69.96 정도가 되겠네요. 96. 95에서 96, 그러니까 95로 할게요. 69.95에서 저항 받아주면 여기서 수익을 이어갈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요. 저항을 받았을 때 매도로. 그렇죠, 매도. 가게는- 네, 고점도 왔기 때문에 69.95에서 저항 받으면 매도로 고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9.95달러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라고 또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타점을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선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이유와 또 이 해결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드리는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100%의 이제 우리 시청자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알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나가잖아요. 거기 들어오시면 좀 더 제가 아주 프리하게 아주 그냥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는 지속적인 손실을 볼까요? 지지리 복도 없지. 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그죠? 자, 결국엔 저는 이에 대한 이제 답을 신뢰도에서 찾고 싶어요. 신뢰도. 자,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자, 물론 내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자, 뭐 전문 이게 여기 나오시는 이제 다 마스터들마다 말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르는데 결론은 제가 항상 이동 평균선 매매를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엔 벤치마킹이죠. 결국엔 잘하는 사람과 내가 뺏겨와서 내가 만들어서 다져나가면 그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법은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세력가들이나 기관 투자자가 하고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게 바로 매매법에 대한 신뢰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을 100%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손실이 나냐? 일단 원인은 전 여기서 좀 찾고 싶네요. 자, 캔들만 봐요. 자, 캔들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면 어때? 캔들도 봐야 되겠지만 메인은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죠. 자, 근데 캔들만 자꾸 보는 분들은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추세 매매를 해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엔 그 수익을 못 내고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많은 길을 못 가고 짧게 끊어 먹을 수 있는, 그 지나가 나면 후회하는 그런 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세력가들의 이평선, 아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 이동 평균선을 내가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동 평균선도 되게 많죠. 자, 어떤 걸 다 보여야 되냐 이거죠. 자, 모든 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초중고 대가 있듯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보, 그다음에 중수, 고수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뭐 세계 이평선, 그러니까 초보가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세계 이평선만 가지고 우리가 실전 매매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을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살? 이동평,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다져지면서 갈 수 있다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급해요.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이평선 다 집어넣고 매매할래. 그럼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왜? 이평선의 원리, 여러분 선 몇 개 있다고 해서 막 그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5일선이면 5일선, 21선이면 21선, 뭐 61선, 61선, 뭐 등등등등. 자, 그런 선들에 대한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매매하는 거하고 그냥 막 거기다가 이평선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매매하는 거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180도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실전 공부 기초 단계에서는 3개 이동선만 세팅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매물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매물대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 어떤 매물대, 쉽게 해서 차트 안에 어떤 매물이죠. 그러니까 세력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긴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매물대라고 하는데, 자, 그 매물대가 상단에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상단에 있으면 뭐가 돼요? 저항 매물대가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있으면 뭐가 돼요? 지지 매물대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평선하고 같이 믹스해서 활용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매물대도 적극을 활용해 보시길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서 한번 차트를 봅시다. 이거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아까 다시 앞에 자막 보시고 더 들으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 잘 드릴게요. 자, 그럼 3개 이평선을 세팅을 했어요. 그럼 어떤 거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저는 캔들선을 5일선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5일선이 캔들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5일선이라고 하는 거고. 자, 또 쟤는 5분봉이에요. 5분봉. 그래서 그냥 5예요. 그래서 5분봉이고. 자, 그럼 이게 녹색은 20일이고 빨간색은 60일입니다. 그래서 요 3개만 여러분들 세팅하시면 이거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로 수익 낼 수 있고요. 공부할 수 있어요. 욕심 내지 마세요. 모든 게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캔들 매매하면 무조건 손실 보는 구간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내려가다가 얘가 꺾였어요. 꺾였으면 얘가 매수를 가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죠? 취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밑에 있는 게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거고 또 세력까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해 세력가 쓰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교차점이 나왔고 매수에 대한 시그널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항상 확인 사살을 하고 원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캐리어가 쌓이면 여기서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기초 단계니까 완전히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올라가다가 자, 60평선이 여기가 딱 한 번 더 돌파가 됐어요. 그럼 여기가 안정적인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 21 이평선 아까 심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매수로 가는 거죠. 자, 이평선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물론 각각의 캔들이 이상한 캔들이 나올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거는 뭐. 그죠? 이상 뭐 갑자기 힙서가 나오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까나프게 해서. 그죠? 자, 구독이 무슨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당황을 해요. 자, 여기 내가 진입했어요. 갑자기 음봉이 나와. 그죠? 딱 나온다면 흑산병이 나오잖아요. 흑산병. 딱 나오면 이게 이 흑산병이 못해 매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자, 이 평선의 원리만 알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자, 20이라고 60이라고 우상이라고 했는데 내려갈 일이 없다. 이거는 견디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버티고 이 평선 공부를 해서 뭐는 어떻게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공부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쉽게 해서 얼마 수익 못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야, 이거 올라가는 거였네. 조금만 내가 버틸 거. 근데 이미 버스는 어떻게 해요? 부산 닿았어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 개 이평선 갖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웃기는 구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내가 진입을 했으니까 이거 흑산병 3개 나왔네. 그러면 사람은 또 이 캔들 공부하자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매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캔들만 보고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이거 확실한 거야. 근데 이거 뭐지? 갑자기 그냥 튀어 올라가네?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21일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알면 여러분이 캔들을 안 보고도 이평선의 원리를 알면 추세 매매를 절대 당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짧은데 오늘 여기까지 강연을 하고요. 다음에 주에 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아주 알찬 강연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M입니다. 네. 네,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내 매매를 체크하고 내 매매에 더 적용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주봉상 영망치 패턴이 나왔고 일봉상 전일 종가 탈환에 실패한 모습이며 심리선인 21선도 우하향 중인데 30분 봉이 121선까지 이탈했으니 22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는 것을 염두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277포인트까지 반등을 주면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주봉 기준 3065달러 터치 후에 영망치 패턴 그리고 있는데 고점이 나왔다고 봐야 한다고 보셨고요. 5분 봉상 21선이 우하향 중이니 3024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70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보셨고요. 5분 봉 기준 MACD 오실레이터상 매수세가 끝난 것으로 나왔으니 69.95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